네, 안녕하세요.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와 외국인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지금 관심 갖고 질문하시는 게 HLB 끝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외국인과 개인이 소폭 매도하고 있고 큰 물량이 아닙니다. 관망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다행인 건 기관이 이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기관의 매수 속에 관망세.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만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도 소폭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개인이 500억 이상 매수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나은 정도의 중립 이상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오후장까지도 이게 확산된다라면 굉장히 좋은 수급이 되겠죠. 그리고 자, 선물 같은 경우도 관망입니다. 개인이 주식은 매도하는 선물은 소폭 매수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기관에서 그 정도 물량, 개인이 매수하는 물량 정도만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큰 물량 아닙니다. 이건 뭐 5분 안에도 바뀔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자, 콜옵션, 풋옵션 같은 경우도 이제 관망세 정도죠. 금액이 너무 작아서 뭐 표본이 될 수 없고 위쪽은 살짝 맞고 아래쪽은 살짝 열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거는 표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 거래소랑 선물 옵션 쪽 하면은 중립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립 이상 정도. 오늘은 기관이 소폭 상방 정도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SK가 이제 SK 바이오팜 상장 기대감까지 몰고 오면서 기존에 뭐 자사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주 가치 제고와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로 해서 좋습니다. 최근에 지주사 중에서는 SK가 제일 양호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SK는 25만 원도 이렇게 가볍게 갭으로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25만만 유지하면 됩니다. 기존에 이때 말씀드렸죠. SK가 제일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가장 탄탄한 것 같습니다. 자, 아스타 미생물 진단기기 올해 유럽 인증 받았죠. 내년에는 중국이랑 미국까지 인증을 받겠다라는 계획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는 글로벌에 다 인증받으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구나 해서 상한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6,000원 당연히 넘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6,000원 이탈 안 하면 돼요. 6,000원 넘어서 시작한 다음에 7,000원 구간 넘어가는지 보시면 되겠죠. 갭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7,000원 위에서 출발해서 강세가 나온다 이러면 홀딩이에요. 보유하시는 거고 6,000원, 7,000원 사이에 출발을 해가지고 7,000원을 못 넘어간다 혹은 넘어갔다가 7,0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 7,000원 넘어가면은 보유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7,000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이토젠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말씀드렸었는데 일본의 시믹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마케팅 계약 체결한 것. 이 부분이 지금 14,000원 돌파에 실패했었는데 오늘 가능성을 만들고는 있네요. 근데 아직 확실하게 돌파한 건 아닙니다. 14,000원 위쪽에 안착하면 보유 14,000원 돌파에 실패하고 이탈하면은 한번 수익 실어 나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삼육물산 자회사 SR 테크노팩 이쪽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신기술을 상용화했다고 하죠.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했다. 13,000원 중요합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13,000원 위에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아주 좋고 상승폭이 나오면 좋고 13,000원 만약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뭐 절반이든 한번 수익 실현이든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네이처셀도 그렇고 아니면 뭐 텔콘 RF 제약도 그렇죠. 뭐 바이오주들 이제 HLB 좀 쉬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네이처셀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10,000원 위쪽에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량도 좋고 넘어갈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어디냐 12,000원인데 지금 26% 어정쩡하게 있을 바에는 상한가에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인데
오늘은 상한가에 들어가 주는 게 좋고 상한가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10,000원 이탈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10,000원 이탈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다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다 12,000원 내일 넘어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장중에는 돌파해도 종가 안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정리하고 가시는 겁니다. 돌파하면 보유. 텔콘도 마찬가지입니다. 텔콘 RF 제약도 네. 뭐 순환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젠이 임상 시작하면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바이오젠하고 사실 네이처셀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텔콘 RF 제약 쪽으로 해가지고도 오랜만에 상승폭이 나오는데 6,500원 요 구간 돌파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콘 RF 제약도 오랜만인데 6,500원 넘어가 줘야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는 상한가를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약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6,500원 구간 돌파해서 상한가에 들어가서 안착하면은 제일 좋고 상한가 들어가면 딱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 7,000원까지 넘어가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6,500원도 제한 못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왔구나 하면서 축소하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HLB겠죠. HLB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죠. 20만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를 들어가는 자리인데 아직까지 사전 미팅은 해도 결과는 30일 이내에 나온다라고 기존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미팅 신청하면은 60일 있다가 60일 후에 사전 미팅을 하게 되고 사전 미팅 30일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통보된다라고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과열을 좀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25,000원까지 조정받으면 20만원에서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더 내려가 10만원까지 내려간다? 이거는 과매도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올라간 게 좀 과열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10만원 구간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긴 공포 구간으로 밀리는 거고 12만 5천원 구간 정도가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급락이 나오면 이 정도만 내려가도 20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르지 않겠냐. 12만원대만 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2만원, 13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자리, 쉴 자리까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규 매수로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기존 보유자분들은 이제 여기서 2차 매수 혹은 3차 매수로 이제 불타기를 해서 수익을 더 붙여갈 것이냐, 이걸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다. 지난주부터 이미 말씀드렸던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